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껏 우리가 걸음마를 배우고 이렇게 똑바로 걷기까지 참 수많은 시간을 넘어지죠. 어렸을 때는 그 넘어져서 막 울기만 하면 이제 부모님이나 어른이 달려와서 일으켜주기도 하고, 좀 더 지나면 창피해서 아픈데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 아픈 척 걷기도 하고, 올바로 걷기 위해서 참 수많은 넘어짐을 겪고 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때마다 사실 너무 힘들다, 그냥 일어서기 싫다,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버리고 싶을 정도의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저 역시도 살면서 몇 번의 고비를 느끼면서 주저앉아서 난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걸까, 뭐 신앙적으로나 인생으로나 너무 넘어진다, 정말 일어나기 싫을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동일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 넘어진 내 옆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똑바로 가는 내 인생 옆에뿐만이 아니라 넘어지고 엎어진 내 인생 옆에도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게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다음엔 뭐가 있지? 라는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자, 오늘 모실 이분은요, 글쎄요, 아직 젊기에 어떤 넘어짐이 얼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딱 보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는 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멋진 이분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요? 일단 이분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테너 김현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테너 가수로 규정하기엔 좀 국내 최초 크로스오버 보컬 오디션 팬텀싱어와 가스펠스타 C에서 우승하며 진정한 실력파 보컬리스트로 다시 한번 빛을 발한 테너 김현수. 더욱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과 찬양을 듣기를 바라는 그는 찬양 사역자와 성악가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영혼을 위로하는 성악가 김현수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잘생긴 박필수. 진짜 자기가 좋은 거야.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엄청 겸손해요. 너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귀여워 보여요. 얼굴이. 다시 들을 수 있을까? 일단 김현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저는 몰랐어요. 우리가 예전에 다른 이제 교회 행사에서 네, 만났기 맞아요. 때문에 그 팬텀싱어라는 아주 요즘 핫한 뜨거운 그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한 그 스타시라고는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에이, 스타 정도는 아니고. 스타입니다. 지금 팬클럽이 말이죠. 이 도너츠도 그냥 도너츠가 아니에요. 막 이 휘핑크림이 엄청나게 용처럼 감겨있는 그런 도너츠를 막 별다방 커피를 막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져오셨어요. 케이크 위에 딸기도 있더라고요. 딸기 이거 진짜 귀합니다.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멈출 수가 없네요.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바쁘시죠? 바쁘다기보다는 분명히 바쁘긴 바쁘겠죠. 근데 바쁘다기보다는 뭔가 그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네.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고. 네네. 근데 굉장히 그런 면에서 또 SNS 같은 거 네네. 이런 쪽에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 그렇죠. 많은 거를. 예전보다는 사랑을 받는 그 맥을 확실히 짚을 수 있는 네. 게 매체가 많아졌어요. 예. 네, 맞아요.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팬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시잖아요. 요즘은요. 이렇게 함께 와주시고 학부형처럼 지켜봐 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미녀 팬들이에요 아주.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학교 다닐 때는 학교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 그런데 팬들이 녹화장을 같이 와주실 정도. 예.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 팬텀싱어가 국내 최초 크로스오버 보컬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약간 어렵게 생각했던 장르, 뭐 오페라나 네. 성악 쪽을 굉장히 대중적으로 이끈데 성공적인 컨텐츠라고 네, 맞아요.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승을 하셨어요.
아휴, 우승은 행운이었지. 모두가 사실 우승자였어요. 저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거야 그렇지만 주위에서 1등은 다르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럼 슬쩍 들어온다 이제. 그럼요. 그런 건 좀 누리세요. 네. 가뜩이나 겸손하신데. 아. 근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진짜 은혜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현수 씨가 또 크리스찬이시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현수 씨에 대해서 또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 제가 좀 디테일하게 파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 졸업. 정말 이것만 봐도 할 말을 잊게 만드는 S대입니다, S대. 엘리트입니다. 죄송해요. 학벌지향 중이라. 아유, 서울시립 나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주연하십니다. 라트라비아타. 서울대학교 오페라단 코지판 투테. 이건 뭐예요? 그건 사실 쓰고 싶지 않았는데. 네네. 그 여기 주연하셨어요. 네, 주연은 했죠. 오. 꼬지판투테라는 오페라에. 음. 왜냐하면 그 오페라단을 학교 내에서 만드신 교수님의 제자들이 다 여자였어요. 네. 남자 주인공이 필요했던 거죠. 어찌됐든 운도 실력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오페라 작품과 문화체육부 소속 국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현재는 고품격 성악 앙상블 벨트라움의 리더 대표이자 그 하나의 어떤 집단을 이끄는 수장이신 거잖아요. 벨트라움 멤버가 몇 명이에요? 원래 4명부터 시작했다가 7명까지 됐어요. 성악 앙상블이면 공연도 굉장히 많이 하시겠네요. 네, 그런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주어져서 굉장히 활발하게 공연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몇이시죠? 지금 31입니다. 31인데 남서울예술종합학교 교수님이에요. 외래 교수님. 학생들을 또 지도하고 계세요. 31인데. 얼마나 실력이 출중한지를 가늠하게 하는 이력이었고요. 방송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와 진짜 CD 돌리는 거 아니야? 라이브 맞아? 뭐 CD를 씹어서 삼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타고난 힘 같은 게 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100% 노력형인가요? 타고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만큼 더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예쁘다고 하셨으니까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죠. 어렸을 때부터 이 목소리는 아니었죠? 어렸을 때는 되게 여자 목소리. 미성. 네, 완전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랬구나. 그럼 언제 바뀐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게 참 애매했어요. 고3 때 바뀌어서 늦게 바뀌었네. 네,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어요, 저는. 오. 정말 전화 받으면 여자 목소리라고 항상 그랬는데 고3 때 점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 급변이네, 급변. 파리넬리로 갈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파리넬리였는데 나 너무 무식해? 내가 알고 있는 건 파리넬리밖에 없는데 어떡해. 작가가 아주 조소를 하네요. 팬텀싱어는 어떤 계기로 출연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유학을 포기하고 여기다 정말로 제 몸을 던져보자라고 했을 정도로 아, 진짜? 네, 열심히 했어요. 여기저기 막 해보고.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 성악적인 것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좀 더 그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네. 이렇게 이 성악적인 거를 너무 파워풀하게 말고 좀 부드럽게. 그럼 거기에서 오는 다른 느낌이 있으신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받는 박수들은 달랐고, 그래서 이 분야를 계속 노력해보자고 3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정말 좋은 타이밍에.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열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누가 타이밍은 해주셨을까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죠? 그 성황이 웅장한 것도 되게 멋있어요. 그런데 좀 약간 거리감을 느끼잖아요. 저 사람들은 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인가 보다 정도인데 좀 부드럽게 다가와주면 많이 감기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그런 거를 아주 지금 이 시류를 잘 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자, 포르테디 꽈트로가 이 4명의 팀원이 노래를 부르는 거라고 해요. 예. 우리가 이 언어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발음이 좀 이상해도 참아주세요. 완벽했어요. 네. 그래요? 네. 포르테디 꽈트로. 네. 여러 명이 노래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지 않을까요?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 조율을 해야 되니까. 전혀 없었어요, 정말. 진짜? 왜냐하면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 뭔가 협동심이란 게 생기고, 그리고 저희 자체가 추구하던 4명의 추구하던 모습이 좋은 음악을 들려주자. 그러면 그 좋은 음악을 향해 가는데 이기심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그걸 버렸어요. 이기심. 그래도 분쟁은 좀 있겠지. 어떻게 몇십 명이 모였는데.
교회인가? 저희끼리요? 네. 그 4명 중에 말고. 네 명도 4명인데 이렇게 4명씩 다 묶잖아요. 네. 그러면은 초면에 인사하고 통성명하고 바로 연습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부딪힐 것도 같은데 있지 않아요? 정말 한 번도 안 부딪혔어요. 저는. 오케이. 현수 씨 팀은 네. 한 팀이 계속 바뀌어서 한 4-5개의 팀을 그러니까 했었는데 돌더라고요. 항상 행복했어요. 저희는 단 한 번도 분쟁이 없었어요. 진짜. 있었으면 좀 재밌었을 텐데 더 친해지고. 그것도 악마의 편집을 하면은 하고자 했다면 했을 테지만 네. 그쪽은 또 그런 건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좀 품위를 지키려고. 품이라기보다 정말로 분쟁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될라니까 순풍에 돛단 듯 가네. 처음에 그 담당 PD가 제가 아는 분인데 네. 그 프로그램 런칭할 때 화면을 보여주는데 저를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계속 보면서 얘 잘생겼지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팬텀싱어는 되게 잘생긴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까지였는데 1회 정도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랐죠. 다 보진 못하고 띄엄띄엄 보면서 와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 그래서 제가 2회에 나왔어요. 현수 씨는 네, 2회 계속 뭐 광고에도 한 번도 10초도 1초도 안 나오다가 2회 마지막이야. 신청은 처음부터 했는데 방송된 거는 2회부터예요? 1화에 정말 잘생긴 친구 우리 뭐 슈라든지 몰랐구나. 그래 엄청 부담스럽게 잘생겼더라고. 우리 현수 씨 그래서 2화에 나온 거예요? 네, 저도 우리 팬들이 열받겠네. 그때는 팬분들이 없었죠.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 계셨고 아버지 계셨고 이모들. 팬은 만들어지는 거구나. 1회 때여가도 충분한 외모인데 아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작가님들한테 네. 계속 저 왜 안 나와요? 저도 TV 좀 나오자고. 저 좀 나오게 해주세요. 왜 안 나와요? 삐지고. 이게 너무 별명보다 빵 터졌어. 얘기랑 너무 딱 맞게 별명이 본 거예요. 잘생긴 박기순. 어디서 웃음소리가 이렇게 시시고 네, 지금 우리 황 PD가 토크백 열고 웃나 이 양반이 아주 복식으로 웃고 계시네요. 이게 누가 지어준 거예요? 잘생긴 박기순은? 윤종신 님께서. 예. 참 그분이 얄미울 정도로 잘 집어. 네. 근데 캐릭터 생겼다고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감사할 네. 따름입니다. 일단 잘생긴입니다. 우리가 잘생긴. 수식어에 집중하자고요. 네, 좋아요. 잘생긴. 그리고 CD 씹어 삼킨 명품 테너. 점점 별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김현수 씨는 사실 이렇게 볼 때는 되게 막내 동생 같아요. 제 동생이랑 비슷하게 생겼기도 했고 둥글둥글 애교 많은 네. 예, 그냥 어염집 막내 아들 같은데 노래할 때 카리스마가 그렇게 장난이 아니시라면서요. 아유, 그렇게 봐주시는 건데.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태어난 것 자체가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맨날 웃고 싱글벙글. 너무 밝은 거라 예. 무대에서만큼은 그래도 진지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리고 또 진지할 때 진지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아니 너무 잘 됐나 봐요. 우리 조소연 작가가 무릎 꿇고 봤대요. 너무 카리스마가 압도적이셔서. 그 노래 좀 기억에 남고 이렇게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네. 좌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래 좀 들려주시면 안 돼요? 너무 이게 예. 집으로가 편하네요. 되게 그래요? 제가 이게 예전에 가사 내용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축구, 농구 같은 걸 너무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할 정도로. 그러면 어머니께서 저녁쯤 되면은 집에 김치찌개 끓여 놓으시고 저 멀리 놀이터 멀리서 막 부르잖아요. 현수야! 죄송한데 이거 조미료 선전 아니었어요? 옛날에 광고. 그런가요? 예! 김혜자 씨 나오는 조미료 광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이 맛이야. 이 광고. 저희 어머니 조미를 안 쓰십니다. 근데 너무 따뜻한 집을 연상하게 해주는 네. 추억이라. 그래서 네. 현수야 부르시면. 부르시면은 축구를 더 하고 싶은데 근데 집에 가면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가 있고 김이랑 같이 엄마랑 예.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저를 부르던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되게 불렀거든요. 살짝 해볼게요. 네네네. 우리 가끔 문득 외로울 때 나지막이 날 부르던 그때 듣던 그 목소리
다시 들을 수 있을까? 요런. 되게 옛날 목소리로 나왔어요. 그 미성일 때 김현수 씨가 얼핏 나온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그때 행사 때 봤던 또 이 톤은 전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땐 거의 막 바다를 두 쪽으로 가릴 것 같았는데 오늘 이렇게 바다를 살며시 이렇게 네. 보듬는 느낌? 근데 요런 좋다. 안락한 느낌을 막 안락해요. 우리 막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부른다면 이제 집으로 거의 군대에서 전역하고 가는 그렇죠, 느낌일 그렇죠. 테니까 좋다. 근데 목소리를 어쩜 저렇게 자유자재로 낼까? 근데 이제 그때 탈락 위기에 있을 때 노래를 했다면 더 절박했을 때고, 그럼 혹시 무대 뒤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요. 그치. 크리스찬이 혹시 member 중에 있으셨나요? 현수 씨 외에? 4명 빼고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 전체 중에 12인. 정말요? 네. 와, 그 프로가 잘 된 이유가 있었네. 그렇죠. 저희끼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네 명한테 저희가 교회 나가야지. 그래서 그들도 뭔가 마음이 오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예열됐을걸요. 그리고 거기서 CCM을 한번 불렀거든요, 또. 너무 좋다. 노멀 나이트라고 그 데이비드 펠프스라고 되게 엄청 잘하시는 세계적으로 네네네. 그분이 불렀던 걸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는 집으로 할 때 지강이 형이 또 신학과를 나왔고 그 집으로 멤버였는데 모델하는 형이 있어요. 제 옆에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형인데 현수 씨 얼굴로 팬이 지금 생겼다니까요. 그렇죠. 잘생겨서 무슨 소리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앞장서 기도를 네, 해주신 이제 거예요. 무대 나가기 전 바로 무대 뒤에서 쭉 가운데서 나오거든요. 거기서 손 잡고 계속 기도하고 대표기도 해주고 왜냐면 더 절실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참. 근데 참 그렇다면 이제 막 각광을 받고 환호성을 막 누려야 되는데 또 결과는 우리의 절실한 마음과 좀 달리 진행될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때도 사실 우리는 섣불리 막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이러다가 나중에 더 좋은 선물을 주시면 그제서야 머쓱해가지고 그땐 제가 죄송했어요. 지금 더 좋은 선물을 주셨잖아요. 네, 너무 좋은 선물이죠. 우승할 거 예감하셨어요? 정말로 예감 못했고 왜냐면은 계속 탈락 위기, 탈락 3번 위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팀 바뀌고 혼자 뭐 바뀐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준결승전까지만 가자. 이미 시작한 거 남자가 해보자. 열심히 해봤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지. 우승을 하게 됐어요. 눈물 안 났어요?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어리벙벙했구나 그냥. 좋아. 잠깐만 내가? 뭐 이런 느낌? 좋아. 근데 그 우승을 안 하더라도 뭐 좌절감이나 이런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안 해도 여기까지 와서 좋았어. 그 이미 과정이 만족하는. 충분히 행복했구나. 네, 굉장히 행복했어요. 굉장히. 그랬구나. 현수 씨는 원래 모태신앙이에요? 아니면은 후천적이죠. 그 어떤 계기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계속 그 끈이 있었어요. 저희 명일동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조그만 교회에 항상 옆집 형이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그 집사님 권사님들 그 찬송가 부르시는 걸 많이 따라했대요. 막 오오오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따라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또 안 나가다가 고등학교 때 동창이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네네. 거기 회장이었는데 교회를 무조건 나오라고 성가대를 하자고. 왜냐하면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어서 거기서 성가대를 하면서 찬양을 해보자고. 그러다가 또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 하고 있다가 대학교를 갔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바로 입학하자마자 각종 교회에서 성가대를 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점점 끈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방법은 우리가 모르죠, 뭐, 진짜. 예. 갑자기 막 가가지고 울며불며 방언 터지고 기도하는 네.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저도 얼마나 겉돌다 갔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경험을 하셨어요? 이게 눈물이 막 어느 순간 나오면서 벅찬 감동을 느꼈거나 여러 가지의 형태들이 있잖아요, 네. 만남에는. 그래서 저는 항상 눈물이 많아서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팬텀싱어 전에도 저는 굉장히 행복했고 그리고 저보다는 사실 주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서 정말로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네. 경제적인 걸 떠나서 어려운 게 많았는데 지금 한 5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친구들이 거의 다 해결이 된 상태고 기도한 친구들. 네,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저에 대해서는 잘 안 해요, 사실. 저희 집 동백이나 저희 강아지거든요. 어머니 기도는 하는데 아버지랑. 근데 그런 걸 살펴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네. 만나게 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는.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와닿아요. 왜냐면 비포 애프터가 정확한 신앙도 물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드라마틱하게 와닿는 게 있지만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가 아마 이렇게 보시는 분도 나도 막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누구나 이렇게 딱 좋은 컨텐츠로 저의 간증입니다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잘 빚어낼 수는 없는데 나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그걸 너무 공감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남의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너무 배울 만하네요. 가스펠 스타 출신인 것도 또 몰랐어요. 근데 오늘 제가 저기 오디션 프로그램은 다 또 출전을 하셨구나 싶어서 시즌 5 우승을 했어요. 다 찍고 다니는구나. 상이란 상 다 휩쓸고 다녀. 아주 우승이 습관이구만. 제가 나갔던 오디션 프로그램이 또는 네. 오디션 자체가 가스펠스타 C5가 처음이었고 아하. 이게 두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노래로 경연하는 게 왜 해야 되는지 몰랐고 그냥 이 사람 꾼이구만. 아주 우승꾼이야. 아이고 나가면 그냥 다 찍고 오는구만. 다음엔 또 어디서 우승할 예정이세요? 하나님만 우문현답이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우승하시길 네. 바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가스펠스타 시즌 5에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곡을 끝곡으로 부르셨다는 네. 얘기죠. 누구든 무엇이든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뜻 이루는 것이 단 한 가지 내 소망. 그때 영상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많이 봐요. 지금도 계속 보고. 왜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른 찬양을 듣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계속 듣고 보고 하는데 그날 또 힘들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개그맨도 자기가 나온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존감보다 네. 그냥 계속 모니터링하고 연구하고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에요. 진짜 자기가 좋은 거야.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살짝만 저희가 청해 들어도 돼요. 자료화면으로 우리가 봐도 되지만 그냥 뭐 생날것의 라이브를 좀 느끼고 싶어서 네. 주님의 뜻 이루는 것이 단 한 가지 내 소망 자랑도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으리 주님과 함께 살고 죽으니 나의 높은 부르심 비로소 이 땅의 하늘을 이루는 사람.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좀 크게 나요. 안 나온 게 이 정도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는. 안 나와서 좀 부드럽게 나온 것 같아요. 나왔다간 여기가 막 뚫릴 것 같은데. 재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물론 수많은 노력과 또 눈물이 있었겠지만 기본적인 이 재능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이 재능 한 가지를 가졌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렇죠. 현수 씨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냥 마음이 이렇게 확 열린 느낌이 들어요. 음악에 무지몽매한 제가 듣기에도. 네, 맞아요.
얼굴 하나뿐만은 아니네. 노래도 잘하네, 이 양반이. 아유, 큰일 났네요. 가스펠 스타 출신의 이제 우승자 뭐 이렇게 저희가 출연자들 가끔 인터뷰를 하거나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참여하게 된 계기들도 각양각색이더라고요. 네. 팬텀싱어랑은 또 다른 계기가 또 있었을 것도 같은데 네. 가스펠 스타는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신 거예요?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모를 위로가 굉장히 됐었고 맞아요. 정말 뭔가 몰랐어요. 네. 그리고 그 라인들이 그 CCM 음악들 라인들이 대중음악에서 찾을 수 없는 그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있죠, 있죠. 그래서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저희 학교 찬양 선교단이 노래를 하는 뭐 정기 연주에 항상 찾아가서 듣고 있으면 그들 찬양하는 얼굴이 너무 예뻤고 그 찬양이 매료가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잘 부를 수 있는 걸 찾아오는데 이 찬양 CCM 장르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가봤어요. 용기를 가지고. 네. 거기가 이렇게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네.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캠프처럼 함께 합숙도 하고 그런 분위기던데 거기서도 스토리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눈물도 많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제가 원래 이렇게 써서 준비를 잘하는 건데 그 준비물들을 네. 수건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 캠프에? 2박 3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관계자분이 수건 네. 한 장을 사주셨어요. 그 한 장을 말렸다 썼다. 그래서 당장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이게 찝찝하니까 그렇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컸죠, 사실. 그게 수건 재밌는. 하나를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맞아요. 산다는 게 사실 아주 대단한 것들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그 수건 한 장 같은 거거든요. 가장 고난을- 기본적인 충족이 안 되면 찝찝해요. 맞아요. 꿉꿉하고. 고난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 그랬구나. 그러나 또 그 고난 중에 수건 한 장에 겸손함을 주셨잖아요. 이겨냈죠. 이겨내셨. 잘 이겨내셨어요. 그 수건 갖고 계시죠, 기념으로. 그렇죠. 집에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100% 면도 아니라 물이 잘 안 빨려요. 그러면 아마 캠프 끝날 때쯤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냄새가 나기도 했겠네요, 그렇죠. 수건에서. 거리를 내다가 네. 소중하게 간직해서. 잘하셨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성악 전공이면 공부도 잘했을 것 같은데 왠지. 공부 진짜 못했어요. 그럼 노래를 그렇게 잘한 거야? 아니 초등학교 때는 실기를? 부모님께서 예. 이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이제 레벨이 되니까 정말 축구, 농구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축구 선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아예 하지 않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맨날 아, 진짜. 방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고. 그러다 이제 고1 때 네. 성악을 고1 후반부에 성악을 시작하겠다는. 진짜 늦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아니에요. 성악은 그래요? 많이들 그렇게. 성악 막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그러지 않아요? 뭐 예고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면이 많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또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김원선 선생님이시라고. 네네. 성악을 시켜라. 재능을 알아보신 거구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네. 지금도 부모님께서 인사라기보다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거. 부모님 입장에선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아니 제가 모델라고 자꾸 이렇게 공 차고 놀러 다니고 그러나 그러니까요. 했는데 그 명문대 성악 전공 그렇게 입학을 했을 때 부모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왜요? 저는 바보 같았나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경희대학교가 붙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네. 좋은 학교 붙었다 하고 정말 이렇게 근데 거기도 좋은 학교죠. 이렇게 발랄발랄 그냥 네. 이제 끝났어. 해맑다. 그래서 태어나서 삼겹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봤어요. 네. 하고 있는데 그날이 발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입시 선생님께서도 야, 너 오늘 발표 나니까 전화해. 입시 선생님 깨알 성대모사. 네, 갑자기 나와.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성악이니까. 네, 그리고 아버지도 전화 오셔서 야, 너 그거 빨리 해야지. 체크를 학교 발표가 났다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 오늘 알바가 2시에 새벽 2시에 끝나니까 그거 끝나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욕을. 그렇죠. 그 성량으로. 네. 야, XX 삐리리 삐리리야. 너 이씨. 제정신이야. 정말 너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선생님이? 난 경희대 붙었는데. 네. 왜 그렇게 급하게 좀 이따 체크하면 되지? 그런데 그래서 제 친구 선배들한테 주민등록번호를 주고 형 이거 체크 좀 해주세요. 야, 이 무슨 여유자적한 태도인가. 뭘 모르니까 가능한 뭘 거 아니에요? 몰랐었어요. 몰랐었어요. 그렇죠.
근데 합격했대요. 그래서 선생님 합격이래요. 네. 아빠 합격이래요.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데리러 오셨어요. 어머, 아버님이 네. 삼겹살집으로 어머, 벅차가지고 소풍 때 학교 다닐 때도 안 오셨던 우리 아버님. 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오셨어요. 네. 그 밤에. 삼겹살집으로. 다 큰 아들 데리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빨리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 가슴이 벅차시니까. 너무 알 것 같아. 지금까지도 저도 하셨네. 성악 전공하고 좀 슬럼프랄까? 그러니까 좀 힘들다 싶었던 때는 없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정말로 테너 중에는 그래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형들도 잘한다 해주고 하다가 자만을 했죠. 그렇다고 땡까땡까 놓은 거예요. 그 2년 동안 완전히 제 발성적인 거랑 목소리가 완전히 이상해져 있더라고요. 고음도 원래 제일 잘 내서 들어왔는데 고음도 안 나고 그러는 와중에 정말 저보다 재능이 있고 노력도 더 많이 하는 후배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전국 콩쿠르를 다 석권을 해버려요, 후배들이. 근데 이 후배들을 시기 질투하는 것보다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보니까 분명히 그 성악적인 거나 오페라 무대에서 저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안 나는 소리를 계속 연구하고 울면서 했어요. 그땐 정말로 막. 그리고 아침에 목이 안 좋으면 하루 종일 예민해서 누구랑 말도 안 하고 숨어 있고. 그러니까 저 혼자 이 안에서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슬럼프들이 있었는데 항상 넘겼어요. 이거 또 지나가면 또 나겠지 소리가 재밌겠지. 항상 또 긍정으로 풀고. 낙천적이네. 다행히. 굉장히 낙천. 다행히 낙천적이에요. 그게 좋아요. 네. 거기 빠져서 허우적대면 끝도 안 보이는데 뭐. 그래서 슬럼프가 있었구나. 엄청 계속 왔다 갔다 했었죠. 그 슬럼프를 통해서 조금씩 성장한 느낌은 받으세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성장했다가 아니고 그 과정 때문에 그래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너무 감사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과정이 없었어 봐. 지금 막 가스펠스타 시즌5 우승했지, 팬텀싱어 우승했지. 지금 막 이렇게 해서 막 누워 다닐 때거든요. 근데 엄청 겸손해요. 네, 한 번 또 어릴 때 건방져 봐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너무 건방져 보지 않은 게 나중에 후폭풍이 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시건방져 보고 한번 깨지고 그다음에 이제 고개를 숙이는 이 건강한 루틴을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리부터 미친 거. 그럼 이때 이제 부록에 다시 풀게 되죠. 이게 참 재밌어요. 신앙적으로는 어때요? 이게 사실 일이 바쁘고 몸이 피곤하다 보면 저부터도 막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러다가도 마음이 바빠지면 갑자기 이렇게 좀 싸늘해지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현수 씨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고비가 있었어요? 어때요? 저는 사실 아직 고비 같은 거는 느낄 단계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느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잘 지키자라는 목표로 계속 꾸준히 교회를 나가고 목사님 말씀 듣고 뭔가 이렇게 느끼고 공부해보려는 마인드가 있고 그게 네. 한 2, 3년 됐죠, 지금. 그리고 이렇게 된 것도 사실 제가 찬양 선교단을 6개월 정도 했었어요. 학교에서 하는. 네. 그렇게 놀기 좋아하는 제가 찬양 선교단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하고 저기 지방에 사역을 다녔어요. 같이 방학 때. 그 정도로 또. 그리고 그 정말 많은 얘기도 듣고 그 저녁마다 목사님과 담당 우리 지도 목사님과 네. 이렇게 큐티처럼 아침에 큐티처럼 공부를 해요.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 말씀이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4년? 군대 빼면은 4년.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지켜나가자는 지금 단계여서 네. 큰 고비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제일 건강한 신앙 같아요. 왠지 제 생각에 저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되게 깊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고 소개를 받기도 하지만 문득 드는 생각인데 가장 정직하고 담백하고 원론에 충실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우린 좀 포장하잖아요. 조금 성숙해지면 복잡해지면서 순수성을 좀 잃기도 하는데 부모님이 저는 다 교회를 당연히 다니실 거라고 생각했던 게 왜였던 걸까요? 제가 혹시 모태신앙이에요? 라고 물었던 게 그거였는데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열리기 시작하셨고 네, 아버님도 맞아요. 이제 열리기 맞아요. 시작하신 상태라고 네. 그렇게 된 계기도 되게 궁금해요. 제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네. 그리고 그 학비를 감당하려고 대학원 졸업 대학원을 2년 다녔는데 1년은 장학금을 받고 다녔고 1년은 제가 학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 학기에 500만 원을 군대 제대하고 어떻게 막 벌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솔리스트라는 그 알바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강동에서 홍대까지 지하철을 타고 예배를 나간 거예요. 일부 예배.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2년 가까이를 정말 꾸준히 다녔죠. 근데 저는 그것 자체도 힘들었지만 뭔가 예비해 주시고 주신 자리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아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찬양 그 오디션 가스페스타 시즌 5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하니까 네. 마음이 자동적으로 열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도가 뭐 금전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이런 게 저는 네. 효도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요. 이제 뭐 불이 붙기 시작했고 이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 뭐 처음부터 계획하셨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불이 붙으신 케이스라 기대가 돼요. 이제 어떤 그 계획을 갖고 펼치실지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성악 앙상블 벨트라움이 그럼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궁금해요. 뭐 단순한 동아리인지 아니면 아까 이제 콘서트나 장이 많이 다행히 있어서 여러 개 많은 노래를 들려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팀이에요? 제가 사실 선전릉 역삼동에 있는 라움 아트 센터라는 곳에 제 사업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음악 담당으로. 그러니까 뭐 웨딩이나 이렇게. 그래서 사업자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괜히 벨트라움 뮤직 대표라고 써놨던 거고. 어쨌든 되게 좋아요. 네, 냈으니까 대표는 대표고. 근사해요. 하나도 안 근사한데 그 말이 그렇더라고요. 예, 멀리서 보긴 되게 근사해요. 좀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아무리 잘하시고 유명한 성악가 분들이 있어도 그 공연을 돈을 주고 왜냐하면 준비하신 값어치가 있잖아요. 사실 돈을 주고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화가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네. 너무 비싸. 그래서 죄송해요. 너무 비싸. 막 15만 원, 20만 원 막. 아 그래요? 어떤 건 30만 원 하고 막 이래.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싸도 정말 8만 원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야. 그 2만 5천짜리 있다고? 10,000원짜리도 있어요. 10,000원짜리.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10,000원짜리가 있었어? 아니, 저는 사실 그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내가 음악을 듣고 즐기는데 요즘 사는 것들이 우리가 사실 굉장히 빠듯해서 빠듯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많은 비전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 클래식 음악 자체가 항상 성악가들도 앨범을 내서 그 클래식 차트가 계속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곡이. 이 발성으로 좀 더 클래식한 곡을 해서 더 사랑받을 수 있게. 네.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만들고 싶었어요, 팀을. 정말 잘하는 친구예요. 한 명은 뭐 코리아가 탤런트 파이널리스트, 한 명은 뭐 세계 콩쿨 뭐 2-3개 정도는 뭐 정말 유명한 친구. 화려하네요, 진짜. 네. 뭐 정말 유명한 친구들을 모아서 해보자 해서 팀을 만들자 해서 뭉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저희 사업자로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정말로 저는 제안이나 이런 걸 뭐 행사나 뭐 연주를 제안을 하잖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정말로 먼저 찾아주시고 너무 좋다. 네, 정말 1년 동안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 팀이. 그래서 이 팀은 정말 형제가 됐고 제가 팬텀싱어 우승을 해도 계속 응원을 정말로. 좋다. 네가 잘 돼서 난 너무 좋아. 정말 같이 울어주고. 저 그 가스페스타 시즌 5 우승했을 때 형들이 정말 울었어요. 네. 왜냐하면 찬양 선교를 굉장히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서 만들어서 하는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진짜 할렐루야다. 네, 정말. 진짜로. 왜냐하면 동일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이 가능한 걸 거예요. 서로가 라이벌이고 서로가 이렇게 더 균형을 막 저울질하는 그런 힘의 저울질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네. 같은 바구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죠? 참 좋다. 그 어떤
그림들을 그리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제 뭐 거창하게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김현수 씨는 네. 클래식의 대중화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노래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그림들을 그리고 계세요? 우선 지금 생각하는 거는 찬양 사역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필요한 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찬양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 자체가 어쨌든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창하게 두고 싶진 않고 마음에 자연스럽게 부담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알아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정말로. 맞아, 알아서 다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그게 서 있기 때문에 네.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는 제가 계획해 본 적은 없고 그 부분은 정말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귀여워 보여요. 얼굴 되게 귀엽게 비전을 얘기하시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맞아요. 그게 정답일 거예요. 뭐 거창한 계획을 세워놓는 순간 또 그게 나만의 우상이 되더라고요. 또 내 템포대로 막 빨리 가고도 싶고. 근데 그냥 그분께 기도로 맡기고 지금 현수 씨가 하듯 즐기면서 가다 보면 그분이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 너무 좋네요, 진짜. 이렇게 한 개인의 성장하는 과정과 또 도전하고 성공하는 이 모든 일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빈틈없이 느낄 수가 있게 돼서 남의 삶을 들여다보는 건 참 즐겁고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상 내 삶에 개입하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잊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회복은 저한테 좀 그런 의미예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맞아, 나에게도 그러셨어, 그러고 계셔, 그러실 거야 를 믿게 되는. 네. 자, 우리 회복의 시청자 여러분께 현수 씨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나눠주세요. 네. 기도 제목은 이번 연도에 또 가스펠스타 시즌 7이죠. 이제 맞아요. 7이 세븐. 시작되는데 정말 찬양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이 정말 아름답게 불러주시고 그 또 가스펠스타 시즌 7이 잘 돼서 또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 찬양을 듣고 또 많은 것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우승한 팬텀싱어 이 장르도 정말 지금 앞에 보이는 이기적인 무슨 금전적인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께 계속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음악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고요. 모든 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맞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충만해지면 희한하게 또 나에게 없던 인성이 하나 나와요.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주의자 아니었거든요. 근데 평화가 확 깃들어 버리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나답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유. 아,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뜨겁게 드리고 우리 현수 씨께도 감사를 전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